형 사업 보증 섰다가 2억 날린 남동생의 반격.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들으시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35년을 함께한 형제, 그 믿음 하나로 2억 3천만 원짜리 보증을 섰던 동생, 그리고 사라진 형, 그리고 집 앞에 찾아온 채권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형을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법정에서 맞서셨을까요? 2019년 11월 14일 경기도 성남의 한 카페. 43살 김동철 씨는 형 47살 김동훈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형은 이렇게 말했어요. 동철아, 중국 수입 자파 사업이 이번엔 진짜 대박 날 거야. 은행 대출만 받으면 돼. 네가 보증만 서주면 1년이면 다 갚을 수 있어. 형의 눈빛엔 지난 3년간 실패했던 사업의 그림자가 없었어요. 오히려 확신에 가득 차 있었죠. 동철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형이 IMF, 그러니까 외환 위기 때 자신의 대학 등록금을 벌어줬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35년 형제의 정, 그게 그를 움직였습니다. 2019년 12월 2일 동철 씨는 국민은행 분당 지점에서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주채무자 김동훈, 채무액 2억 3천만 원, 연대보증인 김동철, 은행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연대보증은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십니다. 하지만 동철 씨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옆에서 형이 걱정 마, 내가 다 책임질게 라며 어깨를 두드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형제는 삼겹살에 소주를 나눴습니다. 동철 씨는 형의 사업이 잘 되길 진심으로 빌었어요. 그런데 2020년 9월부터 형의 전화가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업이 바빠서 라는 문자가 왔고 10월엔 아예 연락이 끊겼어요. 그리고 11월 23일 오전 10시 동철 씨 휴대전화에 은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동훈 씨가 석 달째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연대 보증인으로서 2억 3천만 원을 변제해 주셔야 합니다. 동철 씨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그의 연봉은 5,200만 원.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었습니다. 2억 3천만 원은 그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그는 미친 듯이 형을 찾아다녔어요. 형이 살던 오피스텔은 이미 비어 있었고 사업장은 폐업 상태. 형수에게 연락했더니 저도 6개월 전에 이혼했어요. 연락 안 돼요. 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12월 18일 은행은 동철 씨의 월급 계좌를 압류했어요. 아내는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은 아빠 왜 그래? 라고 물었습니다. 동철 씨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2021년 2월 동철 씨는 결국 부모님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억 3천만 원을 은행에 전부 갚았습니다. 변제 영수증을 받아든 그날 밤 그는 소주 한 병을 들고 한강 고수부지에 홀로 앉았어요. 35년 형제의 정,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겁니다. 그런데 3월 5일 친구에게서 묘한 연락이 왔어요. 야, 내 형 인스타그램 봤어. 제주도에서 카페 한다던데? 동철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형이 제주도에서 새 사업을 하고 있다니 그는 곧장 제주도 서귀포로 향했습니다. 해안도로 위 오션뷰 커피라는 간판 아래 형이 서 있었어요. 형은 동철 씨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동철아, 미안해. 나 진짜 어쩔 수 없었어. 동철 씨는 조용히 물었어요. 형, 이 카페는 어떻게 차린 거예요? 돈이 어디 있었어요? 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철 씨가 형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2020년 8월 사업부도 직전에 1억 2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카페를 차린 거였어요.
동철 씨는 그 자리에서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저는 2억 3천만 원을 대신 갚았어요.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요. 그 돈 돌려주세요. 하지만 형은 거절했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 해. 이건 내가 살아남기 위한 거야. 동철 씨는 그날 서울로 돌아와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동철 씨는 형을 대신해 2억 3천만 원을 갚았어요. 이렇게 보증인이 주채무자 대신 빚을 갚았을 때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서는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네 빚 갚아줬으니까 그 돈 나한테 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민법 425조가 바로 그 근거입니다. 문제는 형이 그냥 가난해서 못 갚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도 직전에 1억 2천만 원을 빼돌려 카페를 차렸다는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일상으로 치면 빚을 못 갚겠다면서 몰래 돈을 숨겨두고 새 사업 차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행동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느냐? 바로 그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인 동철 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나 억울한 일이에요. 형의 부탁을 믿고 보증을 섰고 형이 사라진 뒤에도 부모님 집까지 담보로 잡혀가며 2억 3천만 원을 전부 갚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멀쩡히 제주도에서 바다 보이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부도 직전에 1억 2천만 원을 미리 빼돌렸다는 증거까지 있습니다. 동철 씨는 민법에 따른 구상권을 근거로 내가 대신 갚은 돈 돌려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반면 형 동훈 씨 입장도 한번 들어볼게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사업이 망해서 어쩔 수 없었다. 카페는 내가 다시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돈이 생기면 나눠서 갚겠다. 또 형제간 보증은 법적 계약 이전에 도의적 관계에서 나온 거 아니냐는 주장도 했습니다. 나름의 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형도 살아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이 정말 어쩔 수 없었다면 왜 동생에게 단 한 통의 연락도 하지 않았을까요? 카페를 차릴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형에게 전액 구상권 청구가 맞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형의 사정을 감안해 일부만 인정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실제 판결 결과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원고 동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문은 명확했어요.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경우 민법 425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간의 특수관계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형제라는 관계는 법적 책임을 피하게 해주는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형의 재산 은닉 행위를 엄격하게 봤어요. 2020년 8월 17일 채무 변제가 불가능해질 것을 알면서도 1억 2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긴 행위, 그리고 제주도에서 카페를 차리면서도 연대보증인인 동생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행위, 이걸 법원은 고의적 채무 회피로 판단했습니다. 형이 주장한 형제간 도의에 대해서도 판사는 일축했어요. 연대보증이라는 법률 행위를 요청한 것도 그로 인해 원고에게 2억 3천만 원의 손해를 입힌 것도 피고 자신이다. 도의는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법원은 또 신의성실의 원칙, 쉽게 말해 서로 믿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도 적용했습니다. 남에게 빚을 지게 만든 사람은 최소한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형은 그걸 어겼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 김동훈은 원고 김동철에게 2억 3천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하라. 형의 제주도 카페에 강제 집행도 허용됐습니다. 2022년 3월 15일
판결문을 받아든 동철 씨는 법원 복도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형은 항소하지 않았어요. 카페는 경매로 넘어갔고 동철 씨는 그중 9,8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나머지 1억 3,200만 원은 형이 10년간 나눠 갚기로 합의했어요. 동철 씨는 지금 형과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묵직합니다. 동철 씨가 아이들에게 남긴 말이 모든 걸 담고 있어요. 보증은 절대 서지 마라. 가족이라도. 알아두시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연대보증은 단순한 서류 사인이 아닙니다. 채무자와 똑같은 책임을 지겠다는 법적 약속이에요. 상대가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아무리 믿음직해 보여도 한번 서명하는 순간 그 빚은 내 빚이 됩니다. 만약 정말 도움이 되고 싶다면 직접 현금으로 도와주는 게 보증보다 훨씬 안전해요. 그리고 만약 보증인이 대신 빚을 갚은 상황이라면 구상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상대가 재산을 숨겼다면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형제의 정을 내세운 형에게 조금의 여지를 줬을까요? 아니면 오늘 판사처럼 단호하게 전액 구상권을 인정하셨을까요? 버딩미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더 많은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진짜 중요한 법률 상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판례에서 또 만나요.